판다와 공자. 구양근. 귀여운 판다. 나무에 올라 온갖 재롱 다 부리다. 나무 토막 잡고 씨름하고 대나무 이파리 뜯어먹고 사람을 보고 두 다리 들고 불끈 서서 손짓한다. 와, 사람들은 환호하며 손뼉치고 웃어댄다. 단, 판다는 모른다. 왜 사람들이 웃고 좋아하는지. 그저 곰일 뿐. 사람도 모른다. 그저 제 눈에 안경을 쓰고 희다 검다 소리 지르고 웃고 손뼉치는 것이다. 판다와 공자. 내가 대만에서 근무할 때 일이다. 양안의 해빙무드를 타고 중국에서 대만에 판다 2마리를 기증하였다. 스촨성을 출발하여 대만 동물원에 탄탄과 위안위안 한 쌍이 도착했다고 홍보가 대단했고 대만인들은 그것을 보러 간다고 야단법석이었다. 나도 가족과 함께 모처럼 시간을 내서 그 귀물이라는 판다를 보러 멀리 동물원까지 발걸음을 하였다. 판다는 톡톡히 유명세를 타고 있어서 동물원 안에서도 표를 따로 사서 들어가야만 했다. 판다를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안배해 놓은 덕분에 자세히 보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판다라고 해서 별다른 게 없고 하나의 커다란 곰 위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악취가 진동하였고 다른 곳에서 보았던 불곰과 전혀 다른 행동이 없었다. 다만 색깔이 흑백의 얼룩털을 가지고 있는 탓에 사람들이 자기 안경을 쓰고 귀엽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다. 원래 곰은 흉측한 야성을 지닌 동물이다. 약한 동물에게는 무서운 포식자로서 산채로 내장을 꺼내서 뜯어먹는 포악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중 해빙무드를 타고 판다가 수촨성에서 숫컷 러바오와 암컷 아이바오 한 쌍이 도착했다. 대만과 똑같이 인기가 대단하다는 소문이다. 나는 판다를 생각하다가 문득 공자와 연결이 되는 데에 스스로 놀랐다. 나는 중문과에서 평생 봉직하다가 정년을 했기 때문에 논어도 오랫동안 강의하였다. 그런데 공자의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보통 사람의 말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 예컨대 유붕자원 박래하니 부력 낳고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말인데 이런 말을 누군들 못한단 말인가. 요새 말로 한다면 야, 너 먼 데서 살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 주니 참 좋다 야 정도의 말로써 중학생만 되어도 다 하는 일상 언어가 아닌가? 그러나 그 말이 한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암호를 풀어보니 상상외로 친근감이 있는 말이었다.
그래서 문자로 읊으면 고상한 것도 같고 해서 인구에 회자되게 되었던 것이다. 만약 쉬운 현대문 백화체로 야, 너 먼 데서 살지 않아? 라고 써져 있었다면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공자가 나이를 짚어가며 한 말을 더듬어 보면 이렇다.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일어섰으며 40살에는 판단에 혼란함이 없게 되었고 50살에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으며 60살에는 귀가 부드러워졌고 70살에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에는 70살 이상을 산 공자이니 경험이 나보다 훨씬 많을 것이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내가 나이가 더 많다. 공자는 72세에 사망한 것이다. 그러니 70까지만 말이 있고 그 이후는 말이 없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마 나는 80세 이상을 살 것이 확실하니 공자보다 한 수 위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공자는 겨우 15세에 학문의 뜻을 세웠지만 나는 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선친의 유훈을 받들어 너는 외국 유학까지 가야 한다는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나는 유학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최소한 10살 전후에는 학문의 뜻을 두었다. 30살에 일어섰다는 말은 겸손하면서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그 뒤의 말은 상당히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다. 하여튼 종합하여 공자와 나를 비교하여 보건대 많이 아는 것은 내가 더 위인 것 같고 인품이나 점잖은 것, 교양 같은 것은 공자가 위인 것 같다. 공자의 아버지는 하급 군인의 몰락 양반 출신으로 딸만 9명을 두었는데 64세 때에 그 동네 16세의 극히 신분이 천한 징제라는 여자아이를 봐서 공자를 낳았다. 야합이라는 용어가 공자 세가에서 처음 나오는 걸 보면 당시 사람들이 공자의 아버지를 얼마나 부도덕하다고 멸시했고 공자를 어느 정도 놀려댔는지 짐작이 간다. 그나마 3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7살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으니 그 빈천한 생활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래서 공자는 그 역작용으로 자기가 천한 사람이 아니라고 오히려 가장 성인 군자인 척 말을 하고 행동을 했던 것이다. 나는 생후 10개월 만에 선친이 돌아가셨지만 어머님만은 내가 결혼하고 아들, 딸 다 낳을 때까지 살아계셨으니 내가 공자보다 훨씬 유복한 편이다. 어떻든 내가 많이 양보를 해서 나와 공자는 막상 막하이다. 내가 왜 이런 차원 낮은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중국인의 허풍이 너무나 도를 지나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나와 같든지 아니면 조금 나을 정도의 사람을 나보다 10배, 100배, 1000배 낫다고 덧칠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실제의 공자는 따로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실제의 공자를 보지 못하게 하고 덧칠한 공자만 보게 한 것이다. 중국 자체가 그런 나라이다. 탕록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시작한 중국은 기름진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우리 배달 나라에 밀려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았다. 배달 나라 14대 치우천왕과 중국의 시조 황제 헌원과의 싸움
탕록지전에서는 판판이 우리에게 진 나라가 중국이었다. 그런데 중국의 하나의 특징은 선의의 거짓말을 할 줄 아는, 즉 꿈을 가진 나라였다는 것이다. 조선의 변두리의 나라이면서 자기들이 오히려 중국이라 하고 위대한 척하였다. 원래 나라는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렇게 되는 법이다. 우리나라를 침략한 외침 횟수를 보면 모두 약 1,000회가 되는데 그중 한족의 침략이 약 75%를 차지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우리 국토의 태반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는 동북 공정이란 것을 해서 한강 이북까지 자기의 국토로 편입시켜 놓았다. 그런데도 한국인은 아직도 흰줄 쳐진 판다만 보이지 흉악무도한 곰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은 중국을 진화라고 했다. 즉 자기가 줄기이고 중국은 가지라는 뜻이다. 지금도 일본은 중국쯤은 동생 취급하고 있다. 나라란 원래 그렇게 바라고 행동하면 그렇게 되는 법이다. 우리도 이제는 있는 역사 정도는 제대로 적고 선의의 거짓말 정도는 할 줄 아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개간수필 2016년